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영국 브렉시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고자 한 마당에 영국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손해볼 영국이 아니죠. 한때 세계 절반을 지배했던 영국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빨 빠졌다 하지만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영국은 우리 한국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같은 곳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브렉시트는 화면에서 보이는 저 캐머런 총리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때문에 총리직을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캐머런 총리는 총선에서 재임 중에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건 이유는 보수당 내에서 EU 탈퇴파 불만을 좀 잠재울 필요도 있었고, 또 반 EU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으로 쏠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브렉시트 찬반 카드를 꺼냈던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유럽연합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어느 혜택이 많은데 브렉시트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하다 보니까 브렉시트 하는 쪽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총리가 저렇게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또 영국 내에서는 그런 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자기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불만도 많이 커졌고요. 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EU 가입하면서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EU 내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위주로 쭉 흘러가다 보니까 반 EU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여튼 그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서 캐머런 총리는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투표가 가결이 되었고요. 2017년 3월 29일 날 영국 정부가 EU 집행부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브렉시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죠.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뭔 짓을 했지? 심지어는 브렉시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브렉시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모른 채 투표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론에 선동당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튼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렸고,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이혼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될 거라 봅니다. 사람들은 이 브렉시트라는 것이 과연 우리 한국하고 어떤 영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국이 멀리 있는 그냥 섬나라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외국인 투자자 동향 관련해서 자료를 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요 5번째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금융에는 아직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우리도 영국하고 FTA를 새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유럽연합하고 하던 것을 거의 준해가지고 일부 수정을 좀 하겠죠. 하여튼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교육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볼 나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국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버리면 주식시장 크게 하락합니다. 하여튼 영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금융 쪽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와 별개로 잠시 하나 말씀드리면 케이먼 제도, 여기 보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있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하는 나라는 제가 수급적으로 볼 때요. 미국 한 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미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미국이 한국 주식 팔고 가버리면 우리나라 복상 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고 동맹이라 보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쪽은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반미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아이러니하죠. 뭣도 모르고 반미한다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반미하면서 나는 주식 투자로 돈 벌어야지 하고 시장에 돈을 갖다 넣고 있다면 참 몰라도 한참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료를 보면 절대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미국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을 쭉 살펴보면 장기 투자하는 돈은 미국 돈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을 믿어주는 쪽은 미국이고요. 또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영국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주로 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수급 분석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 한국 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표시되는 케이만 제도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저런 것은 한때 우리가 2015년도 뭐 14년도 그때쯤에 조세 회피 지역의 탈세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결국 미국에서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를 오픈해라 뭐 이런 것까지 나왔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도 조세 회피 지역에 투자하는 돈들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막 이랬죠. 그때 국민들이 가진 생각이 대기업들이 조세 회피 지역을 이용해서 탈세하는구나 해서 아마 재벌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지 않겠나 싶어요. 여튼 그때 이후로 저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세요. 언론 쭉 보시면 그때 당시 한때 반짝거리다가요.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튼 지금 우리 한국은 저런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 세계의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투기적으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알고는 계시라는 의미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9월 말 하더라도요, 지금 영국에서 거래 비중이요 32%였습니다. 엄청나죠? 32% 1등에서 1등.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돈 중에서 영국이 1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저 영국 브렉시트를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보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영국 브렉시트 하면 일단 관심도 없고 또 그나마 조금 지식인이라고 해서 아는 차시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그래도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브렉시트는 이런 거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기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영국이 잘못되면 우리 시장 정말로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계시는 분들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가게 되면 아마 재빨리 FTA를 체결해서 혼란을 잠재우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라는 그런 큰 단일 시장을 탈퇴하게 되면 다시 유럽연합과 이제 수출 관련해서 협상을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리고 시장이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올 거잖아요. 한때 영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절반을 지배했습니다. 전 세계 절반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 1등 국가였는데 시장을 점점 놓치다 보니까 지금 세계 5위로 되어버렸죠. 말이 세계 5위지 전 세계 시가총액 아니면 전 세계 무역이 있어서 한 45% 비중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미국 거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이 세계 10위 무역 대국이라 하지만
주식시장 비중으로 보면 2%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시가총액의 2%입니다. 2%.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위가 이 정도에 10위가 이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반 차지해서 그런 겁니다. 여튼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나라가 쇠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국이 한때 전 세계 절반을 지배하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점점 미국도 독립하고 다른 나라도 독립하면서 차츰차츰 영향력이 낮아져서 지금 세계 5위가 되었죠.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빠지게 되면 왜 영국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그 시장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또 국력이 쇠퇴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도 참 깁니다. 예,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예전에 요 미국도 있었는데 원래 이 CPTPP가 아니라 CP가 빠지고요. 그냥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이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오바마 정부 때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기서 탈퇴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탈퇴하고 뭐 각 개별로 캐나다하고도 멕시코하고도 또 우리나라하고도 일본하고도 이렇게 각 개별로 FTA를 체결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튼 이 시장이 여기도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미국도 다시 들어올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대장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여기 만장일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FTA를 맺으면 각 국가 개별적으로 FTA를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도 물론 각 개별적으로 맺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큰 FTA 시장, 자유무역 시장을 가진다고 보면 돼요. 경제 영토가 그만큼 넓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회의하는 모습을 잠시 보면은 지금 미국 국기가 없죠? 잘 보시면 요 국기에서 미국 국기가 없습니다. 요 대장 일본 가운데 딱 앉아 있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또 여기 싱가포르도 대만도 가입하고 싶어 해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가입하고 싶어 한다는데 사실 중국 들어오고 미국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엄청나죠. 시장이 엄청나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정말 가입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미국이 없을 때 들어가서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 있으면 기득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죠. 미국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여기 들어가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딴지를 걸고 조건을 걸고 있어요. 일본도 우리 한국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현재 좀 태클을 걸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만날 거라 보긴 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런 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무역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지금 낮아져서 70%예요.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영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당장은 영국과 FTA를 체결하겠죠.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영국 금융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회원국 지금 11개 나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이 빠졌을 때요. 빨리 우리나라가 팍 들어가고 또 싱가포르, 뭐 대만, 대만도 들어올라 그러죠. 싱가포르도 들어올라 그러고 대만도 들어올라 그러고 또 그리고 영국도 들어올라 그러고 또 중국도 한번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있었는데 한번 들어오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 그리고 업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죠.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캐나다 갔을 때 그냥 들판 하나 찍은 건데, 지금 외국은 굉장히 저렇게 들판이 넓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논 쪼매나게 해가지고 한 마지기 200평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저런 데서 아마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농산물에 대해서 자꾸 수입을 개방을 하고 또 관세를 낮춰가지고 자기 상대국의 농산물을 우리 한국에 수출하기 쉽도록 자꾸 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강점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화학 제품 이런 것들 공업 제품 수출하기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하겠죠. 하여튼 저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같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피해를 보는 쪽은 아마 농업과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품을 물었습니다. 또 심지어 머리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난다고 괴담까지 돌던 뭐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우리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이 제 협상을 요구할 만큼 우리는 협상이 좀 잘 되었고, 또 우리나라 기업도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또 시장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또 우리 한민족이 계속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 농부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농촌에서도 새바람을 불어넣고 계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상품도 만들고 대비를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농업도 조금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과 우리 한국은 아마 여기서 만날 겁니다. 포괄적, 점진적 황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여기서 만날 거고요.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더라도요, 이런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네이버에서 가치투자연구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주식 투자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